건강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일어나라 대한민국 태양의 빛을 가득 품에 안고 영원히 노래하라 아름다운 이 땅에 일어나 다 함께 소리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을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견뎌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을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견뎌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가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대한민국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정말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이 민주당은 갑질이 먼저다라가 딱 맞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민주당의 그 역겨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날
명지대 구급차가 명지대병원이 아니죠. 명지병원 구급차가 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가지 않고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신현영 아파트에 들렀다가 이 신현영 의원을 태워서 가는 무려 20여 분이 지체되는 황제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정말 구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격 단독 소식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했는데요. 이 공소장에 이재명 이 이름이 무려 80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정말 80차례 넘게 이재명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 정말 이제 이재명의 감옥행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 또 한 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공소장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선거 관련해서 돈을 주고서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라도 이재명을 옹호해라.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재명이 형수한테 정말 쌍욕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라 라는 지시가 나오는 그 내용이 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자, 오늘 충격 단독 소식인데요. 이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YTN 배성준 기자를 통해서 허위 보도로 이재명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됐습니다. 무려 2차례나 YTN이 허위 보도로 이재명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정말 이놈의 이 YTN 가만히 둬야 될까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7시 라이브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월요일 시작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만 전해드릴 수 있는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싹 다 전해드릴 예정인데 바로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에 대한 그 공소장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했는데 정말 이재명이 이렇게 불법 선거, 부정 선거로 그동안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랐다.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도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을 것 같은데 일단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만 봐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정진상에 대한 공소장만 저희가 딱 봐도 이재명이가 무려 80차례 넘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정말 이재명은 감옥을 안 갈 수가 없다. 이게 모든 게 뭐 불법 댓글 부대, YTN을 통한 허위 보도, 가짜 뉴스 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그 범죄 조직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오프닝 노래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식을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문구가 바로 다시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네, 그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라는 것처럼 다시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으로 다시 일으킨 것처럼 정말 그 새마을 정신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인해서 민주당 정권으로 인해서 훼손됐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자라는 그 정신을 제가 너무나 감동 깊게 봐서 제가 그 부분으로 제가 가사를 썼고요. 또 우리 너무나 멋진 우리 리한 감독님이 멋진 노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곡 자체는 내일 오후 2시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공유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이게 저기 민주당의 비례대표 중에 신현영이라고 있어요. 의사 출신인데 지금 이 여자가 되게 웃기는 게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태원 참사 무슨 뭐 진상 뭐 규명 뭐 그런 데서 있는 애예요.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구급차가 국회의원 태우라고 있는 구급차가 아니잖아요. 네? 구급차가 택시입니까? 네? 구급차가 택시예요? 이 명지병원 구급차를 신현영이 이날 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대부분이 30분 이내에 심지어 이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병원이에요. 명지병원이 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병원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은 26분, 그리고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도 36분 만에 도착했는데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명지병원이 무려 54분, 다른 구급차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30분 늦게. 이게 구급차가 30분 늦게 오면 그게 구급입니까? 예? 완급, 구급차가 아니라 완급차죠. 완급차. 예? 급행열차가 아니라 완행열차. 예? 퀵 서비스가 아니라 슬로우 서비스. 예?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이게 강변북로를 타고 바로 이태원을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포구 염리동에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거기서 잠깐 멈춥니다. 거기서 잠깐 멈춰요. 그래서 멈춰서 신현영이를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참 역겨운 건데 이게 아마 신현영이 뭐 보좌관이나 누가 사진 찍어준 거겠죠. 이게 참 이게 문재인도 그렇고 이 와중에 사진 찍고 싶습니까? 신현영 씨? 예? 너무 화가 나네요. 저 와중에 야 보좌관 빨리 사진 찍어. 네, 의원님 지금 고개 숙이시고요. 심각한 표정 지어주세요. 구급차가 택시냐고. 이게 또 제가 저 MBN의 모 앵커처럼 갑자기 소리 지를 뻔했네요. 네,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이제는 저는 러블리 김세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어찌됐건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너무나 화가 난다. 그래서 지금 강변북로를 타고 바로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강변북로를 타고 오다가 지금 보시면 갑자기 꺾이죠. 갑자기 꺾이면서 합정역을 거쳐서 신촌역을 거쳐서 이대역을 거쳐서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 내려서 누구 하나 멈춰서 신현영이를 태우고 그 다음에 이태원을 갔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빨간색이 엄청 많죠. 저게 강변북로를 갔으면 계속 초록색만 있었을 텐데 빨간색 시내를 들어간 거예요. 저 때가 심지어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면 홍대, 마포에 또 홍대가 있죠. 홍대, 이대, 신촌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데를 다 지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란색, 빨간색 난리가 난 게 다 신현영이 태우느라고 저렇게 된 겁니다. 예?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된다. 예? 정말 오히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원에서 출발한 아주대병원이나 의정부에서 출발한 의정부 성모병원은 다 26분, 36분에 도착했는데 이건 무려 54분이나 걸려서 새벽 1시 32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이미 다 떠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로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미 다 떠나갔답니다. 네? 긴급 환자 이송이 이미 다 마친 상태에 명지병원 구급차가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현영이 태우고 오느라고 30분가량 지체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급 차량이 30분 늦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구급 차량이? 그건 구급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중앙일보가 신현영이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거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지가 지금 뭐 진상조사위원인가 뭐 그렇지 않아요? 신현영이가? 예? 그러면서 그거는 내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없다. 이제는 앞으로 구급차가 버스, 택시네요, 택시. 예? 내가 어디 내가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인데 오늘 좀 길이 막히겠네. 거기 명지병원이죠? 예, 명지병원이죠. 그 택시. 명지병원 구급차 택시 좀 부를게요. 이걸 이러면 됩니까 이제? 삐뽀. 이런 짓거리를 지금 민주당의 신현영이가 했다. 신현영의 프로필이나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저것도 한번 볼게요.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범죄자죠, 범죄자. 예? 지금 이거 무슨 그런 거 의료법 위반 아닐까요? 이거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 거? 네? 구급차가 택시입니까? 이거 뭐 교통법 위반입니까? 의료법 위반입니까? 이거 아무튼 이거 우리 또 오상종 단장님이나 뭐 자유대한호국단 이런 데서 이거 고발하셔야 됩니다. 고발하셔야 돼요. 예? 이거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관동대학교는 어디 관동대지진 있는 저기 어디 일본에서 나온 대학인가? 관동대학교 대학원은 또 어디야?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게 비례대표가 문제입니다. 이게 13579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함량 미달의 인물들이 국회의원 날이임내 하면서 배지 달고 있는 거죠. 예? 13579, 11, 13, 15, 17 뭐 홀수는 무조건 다 저기 XX 염색체가 다 국회의원을 해야 됩니다. 네? XX 염색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국회의원이 된 저 비례대표 여성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야, 너는 네가 의사 출신이란 작자가 너 뭐 했냐? 너 했어? 너 때문에 구급차가 30분 늦었는데 너 범죄자 아니야? 라고 심지어 얘가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의원입니다. 네? 이거는 신현영이를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하고 구속시켜야 돼요. 당장 아마 오상종 단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신현영이는 당장 고발해야 된다. 당장 체포해야 된다.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 당장 핸드폰 압수수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가 했든 아무튼 뭐 보좌관을 시켰든 해가지고 야 명지병원에 야 그 구급차 좀 나 이리 오라고 시켜. 구급차가 택시입니까? 예? 아니 내가 요새 러블리 김세희 모드라서 웬만큼 화 안 내고 되게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이 신현영이를 보니까 화가 나네. 예? 굉장히 화가 나네요. 예? 인간이야 인간? 예? 정말 화가 난다. 자, 세월호 때 얘기 좀 할까요? 세월호 때도 이게 참 심지어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예? 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날 도지사를 태우느라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그래 아까 그 사진도 필요하겠다. 근데 아까 그 풀샷이 필요해서 그런데 자, 도지사 태우느라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이게 누구냐? 민주당의 전남도지사 박준영 도지사가 현장에 타느라고 이 헬기가 늦게 도착했는데 사실 이 헬기로 생존자를 이송할 기회가 무려 3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생존자를 더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바로 이런 갑질,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결국 갑질이 먼저다 하는 게 바로 이 민주당의 더러운 짓거리다. 그리고 아까 그 뭐 제가 사진 내리라고 했던 건 제가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라면 먹는 사진이 뭐였냐? 이게 정말 악의적인 사진인 게 이게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 저 와중에 라면을 먹고 있냐라고 비난을 받아서 이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이게 참 악의적인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바로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이 그거 이따 한번 풀샷 있으면 찾아주세요. 아마 뉴데일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박준영 전남도지사입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아유 오늘 하루도 한 끼도 안 드셨을 텐데 앉아서 라면이라도 드세요 라고 했는데 악의적으로 기자가 박준영 전남도지사 앞에 있는 라면 부분은 딱 자르고 그쵸 전남도지사 맞죠?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맞습니다. 근데 박준영이 계속 먹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 그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관님이 드시는데 악의적으로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사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자가 악의적으로 저 교육부 장관만 사진을 잘라 찍어서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라는 점. 정말 이 갑질이 먼저다라는 이 민주당의 역겨운 모습. 그러고 난 솔직한 말로 밥을 못 먹고 어디 가서 누구야 세월호 때 어디죠? 문재인이는 어디 동해일식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짜리 뭐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 제가 저분 아마 교육부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가서 밥도 못 먹고 막 하니까 너무 안 됐어서 네? 너무 그쵸 전남도지사 앞에도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 됐어서 나만 먹기 뭐하니까 같이 드세요. 오히려 그 문재인은 동해 일식에서 그러고 솔직히 그때 일식 먹고 싶니? 회 먹고 싶어? 생선 먹고 싶어? 세월호 참사날 생선 먹고 싶어? 어묵 먹고 싶어? 정말 한심한 그래요. 저거 맞습니다. 저거 보시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미 아마 왕뚜껑 같은데 왕뚜껑 한 그릇 뚝딱 하셨네요. 예? 왕뚜껑 한 그릇 뚝딱 한 뚝배기 하실래예? 그래서 한 뚝배기 이미 뚝딱 했습니다. 오히려 저거는 정말로 고생했다. 난 오히려 박준영 지사도 잘 드셨다. 그러고 저 교육부 장관도 잘 드셨다라고 오히려 생각됩니다. 오히려 예? 얼마나 정말 밥 끼니까지 걸러가면서 저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서남수 장관님 참 기가 차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따가 이제 공소장 얘기를 바로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예, 전 현재 실시간 시청자 12,400분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고요. 좋아요는 4,900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직까지도 지금 수익 창출이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당당한 방송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강님 2만 원 감사드리고요. 뿌니님 3만 원, 그리고 안나리님 만원, 펜암님 3만 원, 다시 가로세로 하면서 5만 원, 그리고 김용완님 77,700원, 그리고 황보상우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5만 원, 그리고 김세진님 20만 원 감사드리고요. 김현경님 5만 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정진상에 대한 공소장 나오기 전에 요거 먼저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무현 청와대 출신 의원 30명이 내일 회동을 한답니다. 이제는 친노 국회의원 모임, 친문 국회의원 모임, 친이낙연 국회의원 모임 이렇게 슬슬 모이기 시작한다. 이제는 이재명이가 더 이상 당대표를 해선 안 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친노와 친문 국회의원 40여 명이 함께 모이려고 했는데 또 괜히 지금 이재명계한테 괜히 눈밖에 날까봐 친문은 다음 기회에 만나고 일단 친노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이기로 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공소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국회에 오늘 제출됐습니다. 오늘 제출된 그 공소장 내용인데요. 바로 피고인 A는 바로 정진상입니다. 직업 정당인 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청 정책실장. 죄명, 이죄명이 아니라 죄명이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정처 사후수뢰, 부정 방지 및 근데 왜 이게 법률 용어는 왜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B는 유동규입니다. 제가 하나 뭐 이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B, C, D는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 텐데 C가 이재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쭉 공소장에 잠깐만요. 이게 공소장이 워낙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잠깐 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죠. 자, 2013년 9월 하고 2013년 10월경 유흥주점에서 정진상이가 향응을 수수했다. 여기서 F는 바로 남욱입니다. 남욱은 2013년 8월 말경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바로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로부터 민간 사업자인 남욱 등이 원하는 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유동규에게 평소 자신이 자주 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손님을 접대하면 그 비용은 모두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정진상, 피고인 유동규, 그리고 D는 바로 김용입니다. 김용은 공사가 설립되었을 무렵인 2013년 9월경 유흥주점에 가서 술과 향응을 즐긴 후 그 비용 410만 원 상당을 그 남욱과 정영학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아유 추잡해. 그 룸사롱 가서 410만 원을 야 니네가 대신 계산해라고 한 거죠. 그리고 피고인 정진상은 2013년 10월경 지인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가서 술과 향응을 즐긴 후 비용 330만 원 상당을 남욱과 정형학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근데 룸사롱 가서 410만 원, 330만 원 정도 쓸 정도면 2차 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양주를 뭐 20병 마시고 30병 마시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과일 안주 뭐 안주빨 세워서 저기 샤인 머스킷 포도를 뭐 20송이 30송이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2차를 갔을 확률이 높지 않나 싶네요. 이거는 굉장히 2차를 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또 다음 읽어드릴까요? 자, 2014년경 이재명 시장, 이거 C가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 자금 마련.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나와요. 피고인 정진상, 피고인 유동규는 위의 일 기재와 같이 남욱 등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주는 대가로 남욱으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과 개인적으로 취득할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남욱은 공모 절차를 거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14년 2월에서 3월경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 피모 상무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분양 대행 용역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자금을 혹시 만약 가능하면 제가 빨간 줄이 너무 많구나. 네, 과다 계상 그러니까 실제 돈을 더 빼돌려 달라는 거죠. 비자금 마련하게 과다 계상된 상태로 지급하게 해줄 테니 그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 그 돈을 바로 이재명 선거 자금에 써야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사업자로 나를 선정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 프로젝트 관리 계약을 주식회사 더감이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를 제안하였고 누구는 이거를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감의 대표이사.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자, 그러고 호반건설과 주식회사 더감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유동규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유동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피고인 정진상에게 보고하였다. 네, 정말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네, 또 다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4번. 자, 이제 요거 재밌습니다. 2014년 5월경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선거운동 부당 지원. 피고인 유동규는 2014년 5월경 누구로부터 성남 지역에 대순진리회 신도가 많이 있는데 대순진리회 여러분 도나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신도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 대순진리회 그 노란 옷 입은 그 할배 좀 나중에 사진 좀 찾아주세요. 조직력이 좋아 선거운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내가 대순진리회의 고위직 선감들을 소개해주고 대순진리회를 통해 표를 모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유동규는 그 무렵 이땡땡과 함께 이거 김만배입니다. 이는 김만배입니다. 그 무렵 김만배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대순진리회 선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유동규는 대순진리회에서 이재명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김만배는 위 사망 기재와 같이 Q땡땡을 통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위 선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정진상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 그다음은 그다음 아랫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피고인 유동규는 2014년 6월 4일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승리하자 피고인 정진상에게 대순진리회를 통한 선거운동이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정진상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라고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자,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따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주요 뉴스에 있던 내용이에요. 2014년 4월부터 6월경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이재명 욕설 옹호 여론 조성. 피고인 유동규는 2014년 4월경 이재명이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유포되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남욱에게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눈여겨봐 주세요.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이재명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 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거 혹시 빨간 줄 한번 쳐서 한 번만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욱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이재명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 굉장히 충격적이죠. 정말 돈을 주고 댓글 부대를 만들어라. 이재명 욕설 관련해서. 혹시 빨간 줄 혹시 가능한가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충격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이재명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 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그 돈 받고 한 댓글이 뭐였냐,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 라는 취지의 댓글을 수시로 게시하였다. 그러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해 이재명을 옹호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 사실을 이재명한테 정진상이 이재명한테 보고하였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6번이 중요해요. 6번이. 자, 읽어드릴게요. 2014년 6월경 허위 제보를 이용한 여론 조성 작업. 피고인 정진상은 2014년 6월 초순경 피고인 유동규에게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S땡땡 후보가 누구냐? 새누리당의 신영수 후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성남시 국회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파일을 유포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유동규는 그 무렵 남욱에게 주요 언론사에서 위 정보가 보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남욱은 선거 2일 전인 2014년 6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알땡땡 기자가 누구냐? 바로 YTN 배성준 기자입니다. YTN 배성준 기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기자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를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기자는 2014년 6월 3일 오전경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신영수 후보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 파일을 유포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네? 그런데 피고인 정진상은 2014년 6월 3일 오후경 위 기사를 이용하여 범죄 속을 막대 먹은 신영수 후보라는 논평 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2014년 6월 3일 당시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위 기사 내용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었다.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 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이따가 제가 밝혀드릴 텐데 YTN입니다. YTN. 자, 이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정말 YTN 같은 회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남욱은 2014년 6월 3일 오후경 이재명의 상대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 여론을 계속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유동규에게 과거 대장동 사업자였던 땡땡땡이 신영수 후보의 친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알고 있으니 이를 기사화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유동규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피고인 정진상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남욱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피고인 유동규는 다시 남욱에게 위 내용을 기사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해 남욱은 다시 YTN 배성준 기자를 통해 위 기자에게 신영수 후보자의 동생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 야, 이게 정말 뻔뻔한 놈들이네. 지네가 대장동 범죄 저질러 놓고서 상대 후보가 대장동 범죄가 있는 것처럼 취지로 제보하면서 위 내용을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기자는 사실은 당시 경찰이 신영수 후보자 동생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3일 오후경 성남시장 후보자 동생 금품 수수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네. 자, 다음은 각종 이제 범죄자들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이제 정진상이 또 얼마나 많은 뇌물을 처먹었냐. 2013년 설 그리고 추석 2014년 설 무렵에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네, 그러고요. 그러고 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네, 그러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면 2014년 4월경 1억 원을 받았다. 이 내용이 또 재밌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저희가 사실 이거 녹취가 있었던 그 내용이죠.
자, 유동규는 피고인 정진상에게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정진상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유동규는 남욱에게 돈을 요구하며 2013년 4월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안골로 소재 유흥주점에서 위 남욱으로부터 현금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게 다 룸사롱에서 해결돼요. 그러고 피고인 정진상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유흥주점의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동규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9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유동규는 이와 같이 피고인 정진상에게 9천만 원을 교부한 후 다시 남욱이 있는 방으로 돌아와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고 남욱은 다음 날 공단에 있는 유동규의 사무실로 찾아가 유동규에게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정진상은 2013년 4월경 성남시청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1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그리고 2014년 4월경에도 5천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제 아까 이 그 YTN의 범죄 이제 공소장은 이제 됐습니다. 공소장 됐는데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면 아니 됐습니다. 자 일단 YTN 보도가 이게 얼마나 그 중범죄인가. 다행히도 미디어스에서 전혁수 기자가 잘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이제 이슈화가 안 됐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배성준 기자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가 됐다. 사실과 다른 기사 2건이 YTN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미디어스의 전혁수 기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이 좀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YTN에 뻔뻔하게도 이 해당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근데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이 기사에 어느 기자가 썼는지 기사 작성자 이름이 안 나와. 거의 뭐 미디어 워치 수준이죠. 예? 변희재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게 이 기사에는 기사는 있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없습니다. 예? YTN이 이렇게 범죄 집단이 돼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장동 관련 기사는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건 또 삭제했는데 이 기사는 또 삭제를 못했어. 정말 이 YTN이 이런 범죄자에 동조한 이 YTN은 문을 닫아야 된다. 예? 그냥 YTN에 계신 좀 의식 있는 훌륭한 기자분들은 그냥 가세연 와서 기자로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감사한 분들 좀 잠깐 읽을게요. 자, 진실의 임님 5만 원 감사드리고 이혜숙님 3만 원 감사드리고요. 히어로님 어이구야 히어로님이 50만 원 보내주셨네요. 50만 원 감사드립니다. 허정희님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10만 원 보내주셨고요. 저한님이 5만 원 보내주고 김요수님이 2만 원 보내주셨고요. 레드님이 약소합니다 하면서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셜리 앤님이 5만 원, 앨리스님이 2만 원, 김현경님이 5만 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배성준 YTN의 배성준이란 작자가 얼마나 추접한 인간이냐면 2019년도에 이 작자가 일루 이사를 갑니다. 회사를 옮겨요. 근데 이 머니투데이가 누가 있는 회사인 줄 아십니까? 김만배가 있던 회사죠. 김만배. 예? 김만배가 있던 회사로 YTN의 배성준이가 뿅 하고 이사를 갑니다. 자, 이 YTN 배성준이의 면상 한번 볼까요? 예? 범죄자의 면상이죠. 허위 보도를 일삼고 이재명을 유리하게 가짜 보도를 2건이나 하게 하는 저 범죄자, YTN 범죄자, 저 범죄자 면상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범죄자들 얘기를 좀 마저 하면, 자, 이 기사 바로 다음 기사로 넘어가 주시면, 자, 이 기사에 이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는 이게 뭐 어디 주유소를 샀나 보네. 주유소랑 뒷건물을 샀다. 네. 한데 뭐 좋아 보이네요. 네. 나도 저런 주유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참 우리 성기범 PD 짜장면이라도 한 걸 더 사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각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이 헤쳐먹은, 다음 CG도 한번 그냥 보여주시면 이렇게 CG가 있는데, 자 이제 바로 배당금으로 보여주시죠. 배당금. 다음 CG. 야 정말 김만배 배당금 1,208억 원, 김만배 부인 101억 원, 김만배 누나 101억 원, 남욱 변호사 1,007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4억 원, 그리고 배성준 121억 원. 천화동인 7호에 있는 배성준 121억 원. 그래서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아니 뭐 1,200억 원, 1,000억 원, 뭐 121억 원 보니까 건물을 막 그냥 쇼핑하듯이 사. 예? 나는 유니클로에서 쇼핑하듯이 셔츠 사는데 이 사람들은 강남에서 쇼핑하듯이 건물을 사요. 예? 야 정말 뭐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역삼동에 있는 300억 원 건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신사동에 있는 173억 원의 건물, 그리고 이거는 중랑구에 있는 90억 원 건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YTN 배성준 기자 얘기했죠. 이겁니다. YTN 배성준 기자가, 야 제가 기자 월급 수준을 알긴 합니다. 물론 뭐 YTN은 MBC보다도 월급도 더 적을 텐데, 부산시 기장군에 스타벅스 빌딩을 샀습니다. 70억 원이 넘는데요. 70억 원이. 게다가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어요. 배성준이는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겠네요. 네. 300평이 넘는 건물이네요. 300평이 넘는 건물. 참. 아휴. 자, 이 YTN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예?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후보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그 YTN 보도가 무려 2차례나 있었다. 예? 그런데 이 YTN이 이거 무슨 짓거리예요? 예? 풀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예? 마치 무슨 리허설을 따로 한 것처럼. 네? 이런 짓거리를 이 YTN이 돌발 영상이다 뭐다 하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는데, 리허설이 무슨 쇼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진짜 국민과의 대화에서 쇼하는 정부 있었죠. 바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역시 우리 그 뉴데일리의 정말 우리 훌륭한 언론사 뉴데일리, 그리고 뉴데일리에서 또 엄청 훌륭한 기자님, 우리 조광영 기자님이 역시 저 기사를 딱 쓰셨네요. 자, 여기서 국민과의 대화 때 문재인 앞에서 딸랑딸랑 사회 보던 사회자 둘 있죠. 바로 배성재와 고민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본방송과 리허설을 구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방송에서 자, 답변을 누구한테 들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리허설 아래 부분에 보면 좋을까요? 하면 이때 하면서, 자 다음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님이 몰래 지금 와 계신데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자 잠깐 하단 좀 잠깐 좀 지워주세요. 하단. 그러면서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대역이 나오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깜짝 쇼가 말 그대로 짜여진 각본에 의한 깜짝 쇼다. 그러니까 아무도 놀랄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근데 문재인은 순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내 마누라였으면 이제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람, 저 대역, 저 사람이 김정숙이 아니잖아요. 저 김정숙입니까? 일단 면적이 다르죠. 김정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짓거리를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다. 예? 하려면 저걸 욕했어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반발했죠. 이 YTN의 이 악의적, 이 악의적 방송,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소장에도 적시된 것처럼 이재명한테 유리한 허위 보도를, 거짓 보도를 2차례나 했다. 이거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가 여러분들한테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YTN은 정말 우리가 이거 뭐 자유대한 호국단의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이게 사실 좀 열받는 게, 우리 우파 시민단체 뭐 하는 겁니까? 자유대한 호국단 말고는 일 안 해요? 서민민색대책위 이 2개 단체 말고는 일 안 합니까? 한심하게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시청자 16,900분, 이제 17,000명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요. 8,400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화이팅 하면서 윤진님께서 5만 원 보내주셨고요. 네, 5만 원 한 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뉴트리 레시피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우리 고마운 기업 뉴트리 레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주문이 0건인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 우파 기업 네이버 뉴트리 레시피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물 포장으로 구매하시면 특별 제작 스티커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그 제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안 되는 집안인 게, 지금 이제 그 박지원 복당 관련해서 벌써 지금 이재명이랑 정청래 사이에 살짝 지금 균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뭐 바람직한 일이죠.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 이래서 정청래가 문재양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재양 안 돼. 예, 당재양 안 되기를 하면서 지금 박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을 얘기했다. 근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살다 정청래한테 이런 말도 듣네요. 박지원은 그전에도 사과가 없었는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정청래 입에서 처음으로 맞는 말이 나오네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원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청래도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재명은 지금 왠지 박지원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고, 정청래는 박지원은 안 돼라고 하고 지금 싸우는 그런 상황. 뭐 저희는 일단 팝콘 각이다. 즐겁게 구경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넘어가 주시면, 야, 이게 문재인이가 도대체 개를 무슨 학대를 한 겁니까? 뭘 한 겁니까? 예? 도대체 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한 달간 입원하고 치료비로만 1,110만 원이 들어갔다. 네? 도대체 얼마나 강아지를 학대를 했길래 지금 이 강아지가 중이염, 방광염, 결석이 발견됐다. 사실 이거 다 제대로 관리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네? 정말 이 문재인의 이 동물 학대 논란, 이거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네? 오히려 지금 이 강아지들이 오히려 동물원에 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제는 이제 개버리는 화가 났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런 동물 학대 의심이 되는 문재인 밑에 있느니, 문재인이랑 사느니 저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인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네. 자, 어제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밤잠 설쳐가면서 그 월드컵 결승전을 봤는데, 야, 정말 어제처럼 재미난 결승전이 과연 있었나.
3대3 양쪽이 6골이 나왔습니다. 6골. 그것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음바페 혼자 3골 다 넣었어요. 해트트릭이에요. 해트트릭.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2골을 메시가 넣습니다. 굉장한 경기였죠. 굉장한 경기였는데 그리고 한 골은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디마리아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들이 누를 사람들이 다 넣었어. 디마리아 한 골, 메시 2골, 음바페 3골. 굉장히 재미난 경기였죠. 그런데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장면이 프랑스 대통령이 또 그라운드를 내려와 가지고 음바페를 좀 끌어안는데 음바페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이게 제가 이래서 참 정치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 화면 좀 잡혀 보려고 막 하는데 음바페는 진짜 눈길도 안 줬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눈길 안 줬어요. 가장 최악은 문재인이죠. 예? 저 와중에 김정숙이랑 선수들 옷 갈아입는 라커룸에 가서 심지어 멕시코전에 패해가지고 사실상 이미 저때 이미 16강전이 어려워진 상황이 이미 된 상태인데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게 하는 그 우윤근이랑 같이. 예? 저거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그 손바닥 두꺼운 사람 바로 김정숙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가 김정숙이고 오른쪽에 있는 작자가 문재인인데 지금 경기 패하고 지금 울고 있는 손흥민을 강제로 붙잡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어디 갔어? 예? 얼마나 추잡스러운 장면이나. 예? 그러니까 저런 정치인들이 저런 짓거리 하는 거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김장훈 그 사진 좀 찾으셨나요? 예, 그래요. 이거 억지로 껴안기. 저 아이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혼자 눈 감고 느끼고 있어. 혼자. 김장훈이 혼자 느끼고 있어. 정말 억지스러운 저런 짓거리 하지 말자.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얼미터에서까지 41.1%. 네,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네, 정말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각종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런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개혁 드라이브가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상승 곡선이고 파란색 이제 부정적인 여론 그런 하락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네요. 네, 국민의힘이 상승 곡선, 더불어민주당이 하락 곡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멋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함께 아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한 분들 좀 잠깐 읽을게요. 네, 지금 별나라님께서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많네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 당원 투표 100%로 전대룰을 개정하겠다.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국민의힘 당대표랑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뽑는데 왜 여론조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정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둡니까? 당원 투표 100%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진석 위원장이 정말 멋있다. 역시 충남 청양, 충남 공주, 저희 어머니 고향인 충남 청양. 역시 청양은 고추도 맛있고 사람도 멋있네요. 고추는 맛있고 사람은 멋있다. 충남 청양 화이팅! 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적이 응원하면 뭐다? 그 적이죠. 민주당 우상호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뽑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뽑는데 왜 민주당 사람이 왈가왈부합니까? 그러면서 유승민 두려워서 온갖 무린수를 둔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을 하는데 왜 민주당 우상호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리고 왜 유승민을 그렇게 걱정하시죠? 우상호 씨는? 예? 우상호 씨가 유승민 걱정하는 건 뭐다?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걱정하고 응원하면 뭐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민주당 사람이 왜 국민의힘 유승민을 걱정해 줍니까? 예? 정말 기가 차다. 기가 차다.
자, 김행 비대위원장이 아주 요새 김행 비대위원장이 아주 맞는 말씀 많이 하세요. 보면 유승민은 민주당에서 이재명보다도 지지율이 높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승민의 정체가 바로 이건 거죠. 유승민, 이준석의 정체가 바로 이건 거죠. 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참 좋아요. 민주노총의 회계를 들여다보겠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한 이유가 민주노총의 회비는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흰남노 때 포스코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을 때 민주노총에서 하나도 안 도와줬다. 돈만 가져가고 정치 파업이나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 쓰냐. 너네 혹시 정치 파업하고 민주당이나 이런 결탁해서 니네끼리 헤쳐먹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겠다. 들여다봐야죠. 얘네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절대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자유님 감사합니다. 자유님이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트리 레시피도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두 건에 구매를 해주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뉴트리 레시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링크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 전장현이 결국 돌발 게릴라성 집회를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시민들이 이제는 이거 빨리 경찰 고소하고 신고하고 경찰은 무조건 체포해야 됩니다. 이 범죄자들, 이 불법 파업 범죄자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 범죄자들 가장 힘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훌륭하신 지금 지하철을 타시는 우리 회사원들, 직장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왜 이 출근 시간에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왜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이 범죄자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막 화가 나죠. 좀 그만합시다. 나가봐 안 빠져. 시끄러워 죽겠어요. 출근길에 막 마이크 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는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그 뭐 핸드폰 판매하시는 보면 예쁜 그 미니스커트 입고 막 춤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이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뭐냐? 솔직히 그렇게 예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술집 가서 몸 팔고 술집 가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추운 날 이렇게 봐서 핸드폰 저기 10만 원에 할인됩니다.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시는 분들이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다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정당하게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이 범죄자들이 지하철에서 괴롭히고, 네?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나서서 정말 법의 철퇴가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아직까지도 지금 수익 창출이 지금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 가세연 하단에 있는 기업은행 65-026629 01014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이제 25일 매달 25일이 되면 참 제가 지금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가세연이 앞으로도 이런 정당한 방송, 정말 민주노총에 장악된 KBS, MBC, SBS, YTN, 연합뉴스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방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세연이 제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기구독 후원 방법 알려드릴게요. 1877-0665 1877-0665 10,000원, 20,000원, 50,000원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책도 가세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7시 라이브 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 23, 엄마의 빈자리. 내가 어떻게 가족을 이끌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엄마, 나에게 주어진 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엄마, 한없이 착하기만 했던 엄마, 없는 빈자리가 난 무서워.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저 깊은 어둠을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 가시는 그 길에 더 이상 아픔 없게. 나의 작은 힘이지만 물러서지 않아. 내 나이 23,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 넓은 세상 향해 나의 꿈 찾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제. 내 나이 이제 겨우 23, 많이 부족하지만 저 넓고 험한 산 넘어 정상의 우뚝서리라. 나를 막아서는 현실의 벽을 넘어 내 아버지의 가는 길, 그 길 따라 걸으며 대한민국과 국민 위에 나의 생을 모두 바치리라. 강한 나라 되어 세계에 빛나리라. 내 나이 23, 내 길을 보내. 나를 막아선 현실의 벽이 모두 산산이 부서지네. 난 걸어가네 그 길을 향해. 그 길의 끝에서 우리 다시 사랑해요. 대한민국, 앞으로 꼭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할 텐데.